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고 네네. 남들한테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비결이랄까? 네. 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간단합니다. 있을까요? 네. 요즘은 진짜 너무 볼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리더십 얘기할 적에 리더가 좀 가져야 되는 또 큰 역량 중 하나가 이전과 달리 학습의 민첩성이라는 얘기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학습 능력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 요즘은 애질리티, 네. 이렇게 민첩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네. 또 이제 함께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일단 네. 교수님이 이렇게 관장하시는 그런 컨텐츠의 아하. 그 방대함에 정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이 그런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딱 그 정리하시고 소통 딜리버리라 그러죠. 네, 네. 예,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정말 네. 뭐 한마디로 기도 안 찬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나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 자기 생각으로 좀 정리하고 네. 네. 이렇게 남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아까도 뭐 소통 얘기했지만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생각을 얘기하려면 네. 진짜 막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뭐 신문도 네.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다 봐야죠. 그런데 교수님은 진짜 그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그거는 김상근 교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방대한 지식에서 교수님의 생각으로 딱 가는 네. 그 과정은 도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네.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 그 타고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 아, 네. 농담입니다. 그 농담이고요. 간단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냥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 아까 애질리티 말씀하셨는데 빠른 속도로 이제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딜리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입장이 달라지겠죠. 네. 두 번째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인풋 없이 아웃풋을 내잖아요. 네. 그거 위험합니다. 아,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허해질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고 자기 행동은 다르게 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먼저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인풋을 충분히 하지 않고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물이 고여야 그다음에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발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이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압력을 할 수 있는 물을 쌓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네.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른 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많은 내용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차 세계대전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고 사실 야 어떻게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전 세계가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전쟁을 경험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제가 했던 인풋이 너무나 수준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냥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혹은 뭐 히틀러는 나쁜 사람 처칠은 뭐 훌륭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 전선에서 싸웠던 독일군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러시아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군은 프랑스군은 또 무슨 생각?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새 공부를 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할 때
절대로 한 나라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독일군의 입장에서 보고요. 음. 독일군 유보트 함선 선장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스탈린의 입장에서 보고요. 그다음 미국의 FDR 루즈벨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처칠의 입장에서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영국 혹은 독일과 연합군의 싸움이 아니라 종래에는 미국과 영국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세계 주도를 잡기 위해서 대영 제국과 영연방의 주도권을 미국 주도로 바꾼 게 2차 세계대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싸우고 있을 때, 경쟁하고 있을 때 스탈린이 쑥 밀고 들어온 게 냉전입니다. 이게 제대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풋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싸움은 미국과 영국의 싸움이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영연방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러 중심의 브랜든 우즈 체제에 미국 경제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죠.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영국이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 결과가 그거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냉전 체계가 20세기 후반을 이끌어갔고 우리는 거기에 희생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그 냉전 체제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죠. 네.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넣었던 인풋이 너무나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80년대 공부했잖아요. 네. 부끄러워 지적 수준이었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네, 읽었던 네, 책들의 수준이 음. 너무나 수준이 낮았어요. 왜 우리는 그 시대에 플라톤의 국가를 읽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 시대에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읽지 않았을까? 호메로스를 왜 읽지 않았을까? 제가 대학생 때 진짜 땅을 치고 원통해서 우리가 그 책을 읽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뭐 혁명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우리가 물론 군사 독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울분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해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속박 속에서 이 세계를 바라봤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풋이 작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웃풋이 이 모양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사회의 모순,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이 아포리아적 상황,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우리가 인풋을 더 늘려야 되고 지적 수준을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다양하게 볼 수 알고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할 때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결국 리더의 학습의 민첩성이라는 것도 이런 방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뭐 피상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네. 또 이 다각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인풋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네.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네. 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제가 듣는 이야기가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책 읽을 시간 어디 있냐는 네. 거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우리 경영 리더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너무 바빠요. 네. 뭐 매일 회의하고 뭐 제가 아까 언급했던 권오현 회장님 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인텔을 꺾고 세계 1등을 만든 그 장본인이죠. 이분이 책을 1년에 몇 권 읽느냐. 80권에서 100권 읽는다는 거죠. 네. 아마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에 80권에서 100권을 읽는다. 한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책을 보기도 확인까지 했어요. 네. 궁금해서 네. 실장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자 분석도 해봤어요. 리더는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오퍼레이션을 리더가 하는 게 아니니까 리더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죠. 그런데 뭐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고 저거 지시하고 저거 확인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당장 뭐 눈앞에 닥치는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책을 읽는 거. 책만큼 쉽고 간편하고 또 돈이 안 들어요. 책값 효과적이죠. 빼고. 네. 네, 책값 빼고. 예를 들어 초격차 네. 18,000원이었거든요. 네. 책값이. 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33년의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은 야 이거 삼성전자 권원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다 들어 있어요. 왜? 스타벅스 커피 세 잔. 네, 세 잔만 마시면. 근데 왜 아니면 저는 진짜 궁금해요. 네, 네. 옆에 그 황금이 있는데 그 황금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그 인풋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리더들이 이 책이라는 그런 거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인풋을 굉장히 좀 많이 강화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있으면 강연도 뭐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인풋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이런 네. 뜻입니다. 교수님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얘기 또 진짜 영양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교수님의 그런 어떤 뭐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죠. 예. 인문학의 전도사로서 정말 인문학이 왜 필요하고 또 특히 이 시대에 모든 세대를 망라해서 왜 인문학이 그 필요한지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로 저희 미진서재 독자들에게 이 혼란의 시대, 아포리아 시대에서 실제 인문학과 함께 숨쉬며 좀 이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좀 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모두 목표를 향해서 노를 저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진서재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저는 학문을 위해서 제가 맡은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는 이 거친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목적으로 하는 항구에 도착할까 경쟁하고 또 애쓰고 있죠. 근데 인문학은요 노젓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를 이렇게 어떻게 저으면은 노를 몇 도 각도로 잡아야 이게 파도와의 마찰을 극대화해서 빨리 배가 나갈까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노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노를 놓고요,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북극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항해자들은 북극성의 위치를 보고 항해 방향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은 바른 것일까? 혹은 내가 저어가고 있는 이 노의 방향이 이 항해 방향이 바른 것일까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자초하고 말 겁니다. 아포리아를 경험하게 되겠죠. 아포리아를 극복하는 방식은 노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고전의 힘과 혹은 고전의 지혜를 인류가 온축해 왔던 그 지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까요? 기원전 2800년 전부터 호메로스가 고민했던 그 지혜들을 그 온축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항해를 성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목적했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갔을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노를 저어갔다라는 레거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장시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